네, 계속해서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이어갑니다. 와, 제가 지금 화면으로 제 얼굴을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빵빵할 수가 있죠, 얼굴이? 완전히 시골 아줌마 같은 얼굴인데, 야, 이 정말 슬픕니다. 제가 진짜 주말에 어젯밤에 삼겹살 안 먹었어야 되는데, 우리 아빠랑 삼겹살 먹고 막걸리 마신 게 잘못이에요. 자,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안 하고요.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내용으로 한번 승부하겠습니다. 이 외모로 그동안 제가 비주얼로 승부했는데 오늘은 컨텐츠로 한번 가보죠. 자,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사실상 이재명 청문회로 지금 불리죠. 지금 국회 행안위 위원장은 서영교 의원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구원투수가 정무위에서 왔어요. 이재명 지사가 오늘 국감 출석해서 대장동 리스크 정면 돌파한다. 이 건 관련해서 정무위원으로 활약을 대단히 하던 우리 민영배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엄호하기 위해서 소관상임위원회를 잠깐 바꿨습니다. 자, 오늘 출석으로 이렇게까지 이제 열심히 하는 이 모습으로 어떠한 식의 결론이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국감에 맞춰서 행안위에 배치된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고 여러분 한 가지 양해 구할 것은 지금 국감으로 내려가시는 도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스튜디오에 못 모셨고요. 또 하나는 일정한 장소에서 이렇게 전화로 좀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또 러시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찍 내려가시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정말 너무 죄송스럽지만 달리는 차 안에서 한번 생동감 있는 인터뷰 하게 됐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제가 지금 경기도 국감장으로 이동 중인 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사실은 주말 내내 너무 의원님을 괴롭혀가지고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죄송하죠. 거기 스튜디오에 나가서 딱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원래는 저희가 모셔야 되는데 시간이 좀 너무 빡빡하더라고요. 네. 자, 조금 봅시다. 지금 일단 식사도 못 하시고 가시겠지만, 우리 빨리 하고 식사하세요. 자, 정무위 활동 그동안에 많이 해오셨는데, 오늘부터 행안위에서 활동하시게 된 이유는 정확히 뭐죠? 한정혜 장관님이 행안위 소속이세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국감에 빠지시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대신 가는 겁니다. 조금 전에 구원투수 어쩌고 하시던데,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네. 그렇게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네. 숫자가 하나 이제 줄게 되니까, 제가 그걸 대신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군요. 네. 자, 어쨌든 지금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괜찮습니까? 이게 원래부터 네. 되게 좀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을 계속 하고 있어서 네. 그거를 어떻게 밝히느냐죠. 특히 그 핵심은 네. 이재명 지사, 당시 성남시장이 그 민간 개발 컨소시엄하고 네. 연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게 연관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집중으로 좀 밝혀야 될 겁니다. 예. 연관이 없어요, 이재명 지사는? 관리 책임만 있죠. 예. 관리 책임은 있다. 예. 그런데 실제 내용을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배임을 했는지 이런 건 없다. 그런데 아무 증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이걸 엮으려고 그러고 특히 어떤 일간지에서는 이재명이 10건 이상 결제했다 이러면서 이재명이 다 설계한 거다, 몸통이다 이런 얘기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결제권자가 결제하는 게 무엇이 문제죠? 결제권자로서 결제한 거다. 지금 조선일보 보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보도가 대장동 개발 이거 자체가 문제라고 전제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제도 문제가 있다 이런 건데, 네. 대장동 개발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네.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지만 이런 시도는 처음이었고, 또 거기서 이 개발 이익에 따른 불로소득을 네. 엄청나게 환수를 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네. 역대 최대 성과였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문제가 발생한 건 대장동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부르는데 화천대유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참여한 민간 사업자들 이 안에서 네. 돈을 둘러싸고 어떻게 이 부조리가 있었는가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이익을 나누고 자기들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데 지금 확인된 것들이 다 그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결재권자가 이걸 구상했던
이런 공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했던 결재권자에게 책임을 물으면 결재하지 말고 뭐 하죠? 네. 예, 그건 좀 너무 엉뚱한 주장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어쨌든 간에 결재권자니까 결재한 거 가지고서 이게 바로 이 사람이 다 이 민간업자들이나 이 도시개발공사 사람이 서로 짬짬이 해먹은 것에 승인한 거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승인이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니까요. 성립이 만약에 안 된다. 그 민간개발업자들의 이익배분 구조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개입했으면요, 네네. 그거는 완전히 직권남용에다가, 네, 그리고 거기서부터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면 네, 진즉 지금까지 그 조사나 선거 과정에서 이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떤 전문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질적으로, 네, 네, 구조적으로 네, 그 과정에 개입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억지를 쓴다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아마 이 과정, 국감 과정에서 그 억지에 대한 이 모순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럼요. 오늘 행안위 국정감사를 임하는 이재명 어머병들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실 예정이세요? 전략은 없습니다. 아, 가장 없어요. 중요한 전략은 네, 진실입니다. 저는 이 국감, 진실. 이 사건이 터질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는데, 네, 그러니까, 화천대유 게이트의 본질과 구조,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이 방식의 본질과 구조가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한 사건이다. 국민의힘이 지금 검증되지 않는 온갖 의혹을 말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사실 언론이에요. 언론이 그것을 그냥 그대로 그냥 확대 재생산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한테 유일한 그 전략은 진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진실하게 대응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이 사안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네. 유일한 전략이 진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진실이고 진실을 듣게 되면 국민들은 전부 다 이 상황 자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프레임이나 왜곡된 그런 방향으로 어떤 그 꼼수를 부린다 하더라도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다. 이런 취지를 지금 제가 듣겠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네,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네. 대통령 선거 후보가 네, 아니 아무리 경기도지사로서의 책임을 다한다 그래도 그렇지 이런 국감장에 나선다는 건 그건 뭐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상식으로는 가진 네. 상식으로는 좀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국감장에 나선 이유는 뭘까? 저는 이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 그래서 국민들의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저는 용기 있게 나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정말 그 마음이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속에서 꽉 찬 느낌 혹은 좀 걱정 안 해도 되는 느낌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네, 그 좋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걱정하지 마시라. 그러니까요. 우려를 저도- 많이들 하시는 것 네, 같은데 네. 그게 이제 저는 그 진실이 드러나면 이재명 지사의 가치가 그러니까 청렴하고 성과를 내고 추진력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그 창조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했던 그 이재명의 가치가 네, 드러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네, 강효승님께서요, 민영배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신영희님께서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박스텔라님, 진실을 막을 것 같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무관심층들은 TV가 전해준 대로 보나 참 이러면서 말씀하셨네요. 지금 그 부분이라고 봅니다. 핵심이. 핵심이. 이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그리고 수구 언론 이 수구 카르텔 이쪽에서 네. 이재명 지사가 두렵거든요. 지금까지 있었던 온갖 비리 부조리 이런 걸 다 없앨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지키려고 지금 이렇게 작전을 돌입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는 지금 이번 사건에서 네. 조작된 표적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작된 표적. 조작된 표적. 있지도 않는 사실을 만들어서 어, 연관을 계속 짓는 거죠. 근데 그렇군요. 그러면 까봐 하면 실제로 나오는 건 없어요.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오직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관계자들을 네. 관리했다 이것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노 변호사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가 저는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이 좀 사실 포인트인데 이 대장동 얘기 나온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나요? 엄청나게 나왔는데 기사들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 결국 나온 거는 이재명 지사 8년 동안 열심히 선거운동했던 사람이 조폭과 관련된 사건에서 연루돼 있더라. 요거 하나가 그런 거는- 오늘인가 나온 것 같고
나머지들은 특별하게 연결될 만한 건 없어요. 그냥 결제 10개 했다, 뭐 결제 20개 했다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 정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중요한데 궁금하기도 한데 또 특히 이번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녹취록 관련해서 이 정용학 회계사가 제출했다는 녹취록 관련해서 거기에 나오는 그분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지사를 말하는 거 아니냐, 뭐 그분에게 돈 줘야 된다는 취지를 이렇게 말했다는. 그런데 또 그거는 정치인 아니다 이렇게 밝혔다가 그렇다고 또 뭐 정치인이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해서 말이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 정도는 어쨌든 나온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황당한 논리 중에 하나가 그런 네. 겁니다. 네. 그분이 이재명 지사일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네. 말씀드렸듯이 그럴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표적을 조작해 놨다니까요. 공개할 표적을. 그러니까 네. 예, 언론과 야당이 이분을, 그러니까 그분이라고 지칭된 이 사람을 이재명 지사라고 그렇게 추론하려면 최소한의 어떤 증거를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없어요. 만약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 저는 네. 아마 그분은 곽상도일 수도 있고 윤석열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 전주 돈을 댔다는 누구일 수도 있다. 이렇게 네네.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정치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조작을 해놓고 거기다가 해요. 이건 뭐 정치인들은 그런다 치고 네. 언론 중에 일부 언론이 왜 그러는지 그건 저도 언론인 출신인데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자꾸 그러거든요. 그분이 그러면 이재명 아니라는 걸 증명해라 그러는데 네. 어떻게 아닌데 아닌 사실을 증명합니까? 이거는 그분이 이재명이라고 주장하는 혹은 그렇게 추론하는 사람들이 증명을 해야죠. 빨리 그 증거를 내놓으세요. 그래요? 빨리 그 증거를 까시라고요. 좋아요. 네. 표적을 이렇게 조작해서 이재명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놔야죠. 증명을 해야죠.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없죠. 합니다. 사상 최대 개발이익 환수냐, 전대미문의 비리 특혜냐, 이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이런 사업 구조랑 비리를 만든 게 바로 사업 그 성남시 아니냐. 그리고 성남시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배임의 몸통, 배임의 배후는 이재명일 수밖에 없다. 이재명도 아니야. 이재명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분과 마찬가지로 그분과 마찬가지로. 아주 전형적인 표적 조작인데요. 만약에요, 그 논리로 한다면 네. 공공지분을 95%까지 확보를 해도 나머지 5%가 배임이 될 겁니다. 거꾸로 정말 우스운 일인데요. 네. 부산 LCT처럼 민영개발로 100% 했으면 배임 문제는 아예 발생하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봐보세요. 비교해서 접근을 하자면 네네. 공공개발 택지를 두고 성남시보다 더 많은 이익을 확보한 사례가 있어야지 배임이라는 의심이라도 할 수 있는데 네. 도대체 뭐가 배임이라는 거지? 이거 정말로 표적을 조작한 거라니까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아니 100% 불로소득이 개발이익이 민간한테 갈 거를 네. 하여튼 온갖 국민의힘 계열의 방해를 물리치고 제도의 약점을 극복해 가면서 네. 50% 당초에는 70%가량을 환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칭찬받아야 너무 마땅할 일이에요. 음. 그러면 그걸 완전히 공영개발로 할 수 있게 했었으면 그렇게 했겠죠. 제도가 그렇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네. 전형적인, 제가 지금 가장 그 두 가지 문제, 그분하고 이 책임 문제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네. 가장 전형적인 그 표적 조작이에요. 자, 그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좀 전에 조선일보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조선일보 얘기는 성남시장으로 이재명 지사가 재직하던 초기에 그 대장동 개발 관련 공문서에 직접 서명을 했는데 그 공문서 내용이 사업 방식을 결정하거나 배당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었다. 그걸 보게 되면 제대로 된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아 그게 너무 민간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작성되어 있으니 이걸 좀 고쳐야 된다라고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왜 그대로 결제해줬냐 이거 같아요. 와, 그 논리도 정말 전형적인 억지 주장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네. 만약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 뜰에서 50% 플러스 한 주, 네. 이 부분을 먼저 취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네. 다 똑같이 책임을 진다고 생각해보면 그 1822억 가져온 것 자체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이 줄어들어야 사업이 된다. 네. 만약에 지금은 성공했으니까 그렇지만 그쪽 입장에서 봐서 네. 실패했을 때 그 책임 부담 요거를 동시에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행도 그랬지만 공공기관이 왜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합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네. 선 확보를 한 거죠. 어. 먼저 환수할 것을 정해놓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민간업자들이 알아서 배분을 해라. 그게 주주협약에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만약에 그 주주협약이 선 확보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하지 않는다면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 사업이 실패했을 때 위험 부담도 동시에 거기다 명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만약에 보면.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아닙니까? 네. 2015년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협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거죠. 이건 전형적으로 거꾸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금액을 확보해서 먼저 받는 방식을 선택을 했고, 네. 이런 경우에 대개 아시겠지만 대개 사업들이 10년, 15년 소요가 돼요.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초과이익 부분은 민간의 몫으로 남겨두고 네. 만약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거기다 다시 더 넣게 되면 확정 금액, 그러니까 50%에 해당되는 1,822억도 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잘못됐을 때 부담과 책임도 동시에 져야 되기 때문에 네. 안전하게 초과이익을 확보한 겁니다. 이거는 만약 그쪽에서 이를테면 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익이 무슨 4천억 이렇게 안 가고 네. 1,000억, 500억밖에 안 됐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사례가 위례 쪽에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 확보를 한 거죠. 먼저 확보를 하고 네. 환수를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됐을 때 부담과 책임을 저쪽에다 미룬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 초과이익을 왜 이재명 지사가 당시 시장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이거는 그 전단, 그러니까 앞단을 안 보고 하는 얘기죠. 일부러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후보가 서명한 다른 이제 그 결재 문건을 보게 되면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에는 민간 수익이 지나치게 우선되지 않도록 한다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석 달 뒤에 요 부분이 빠졌다는 거예요. 왜 빠졌냐 이 얘기예요. 아니라니까 지금 그 부분이죠. 개발 이익을 환수하려면 어떻게 네. 해야 될 것인가? 가장 확실한 환수 방법이 뭔가? 네. 70%로 환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를 이건 정치적으로 선택하는 문제예요. 당연히요. 선택의 문제다. 선택의 문제지. 아니 그거는 일관된 논리였지 않습니까? 네네. 민간에서 개발 이익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런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그것을 일정 부분 먼저 확보를 하고 환수를 한다. 이게 일관된 원칙이었죠. 그래서 이런 구상이 나온 거고요. 그러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가 2015년 3월 26일에 마감이 됐는데 이튿날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 근데 이 컨소시엄은 성남의뜰이라는 이 SPC를 만들고 화천대유를 자산관리회사 즉 AMC를 선정을 했는데 이거 자체가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이때 그 컨소시엄 다른 회사 컨소시엄도 많이 있었었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뭐 이렇게 조건 같은 걸 보면은 사실 막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그렇게 썩 높은 점수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왜 이렇게까지 높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이게 이상하다는 거야. 아니 그거는 그 배점표하고 채점 결과를 보면 아는데요. 네. 제가 그걸 들여다봤는데 네. 거의 특히 이주대책하고 재원조달에서 네. 거의 그러니까 총점에서 보면 990점하고 900점 돼요. 그러니까 거의 10%가량 차이가 나요. 10%포인트가량. 네. 그러니까 성남에게 이익이 돌아오도록 가장 많이 제시한 게 하나은행 컨소시엄인 거죠. 아, 그래요? 그럼요. 지금 메리츠 쪽에서 뭐 제시한 거는 그냥 기부신을 파주겠다 그랬던 만약에요. 막 그러던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 공고한 그대로 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네. 그 경쟁사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음. 부당하다고 진즉 그때 당장 문제 제기를 했겠죠. 네. 그리고 네. 하루 만에라고 하는 이 부분은 잘 알려져 있지만 네. 뭐든 그렇게 합니다. 이거를 시간을 오랫동안 주면요. 준비를 다 하도록 해서 네. 준비가 다 끝난 상태에서
제출하세요. 이거는 네. 오랜 시간을 두면 안 돼요. 그럼 그 사이에 온갖 부조리 로비가 작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거 막기 위해서 바로 하는 거죠. 지금 그 잘 아시잖아요. 네. 지금 이런 그 심사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네. 당일날 아침에 심사위원 2를 두고 전화해서 가능한 분부터 모시게 돼 있습니다. 아, 보통 그렇게 합니다. 일부러 시간을 많이 안 그럼요. 주는군요. 준비는 다 하는 거고요. 그 그렇죠. 공고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죠. 예. 지금 길위에서님이 민영배 의원 행정 달인이라서 이거 너무 잘하시네요 이런 얘기 하셨고 광산 실제로 SK님도 그러네요. 네. 지금 실제로 이거 네. 얘기하는 분들 많은 분들 중에 네. 실제로 지자체장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런 일을 해본 분들은요. 네. 이재명 그 성남시장이 얼마나 이걸 치밀하게 심지어 청렴 그 서약서까지 써놨지 않습니까? 네. 이거 이런 거 부조리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군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김만배 씨는 영장 검찰에서 그렇게 했던 영장 실질 심사에서 그렇게 엉터리 영장 청구를 했냐? 그래서 왜 구속을 못하게 만들었느냐? 저는 지금 검찰이 네.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뭐가 있다. 제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건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동안 그 검찰 안에 어느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생긴 DNA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자,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 하면 네. 도둑설계, 제가 도둑설계라고 표현하는데 네. 초과이익 내지는 개발이익이 추가로 발생해가지고 이걸 나눠 먹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조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은 즉각적으로 계좌 추적부터 하고 돈 받은 사람부터 구속해서 수사를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즉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네. 돈 받은 놈이 범인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이 들어간 걸 흐름을 봐야 된다. 그렇죠. 돈이 오간 것, 돈을 만든 것, 돈이 오간 것, 로비를 한 돈이 간 것, 요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왜 그렇게 따졌는지. 그러니까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슨 설계를 어떻게 했느니, 뭐 시합 성남과 관계가 어떻게 했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돈 받은 것 혹은 돈 받았다고 의심되는 사람들 수사부터 세게 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빠지니까 돈을 줬다는데 무슨 돈을 준 게 확인이 안 되니까 영장 기각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김만배 씨는 영장 기각됐지만 지금 검찰은 또다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말은 하고 있습니다. 뭐 진짜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걸 추적을 하겠죠. 돈이 어디로 갔나? 돈이 어디로 갔나? 누구한테 돈을 줬나? 네네.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처럼 청렴서약 딱 해놓고 시장이 거기에 개입할 수 없는 구조. 거기 그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거기 개입하면 직권남용에다가 네. 그 완전히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 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챙겼잖아요. 네, 그렇죠.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추가이익이 더 나올 것 같으니까 또 한 920억을 더 챙겼는데 그거 가지고 좀 싸우고 그 상황에서 네. 뭐가 오갈 게 뭐가 있으며 거기에 어떻게 개입을 하겠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네. 따로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이거 그거를 하나만 밝혀야죠.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시간 예. 없으니까. 이재명 지사는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 검사로서 대장동 대출권을 수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러면서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예. 특히 대장동을 매개로 해서 윤석열, 김만배, 박영수 연관관계를 짚었다. 이런 얘기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핵심이냐면 남욱 변호사가 2014년하고 15년도에 이 교도소에 갈 때, 즉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았을 때 핵심은 그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막 1,000몇백억이 되는 그런 돈을 예. 대장동 관련해서 이렇게 막 대출 받기로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짬짬이가 있어 보이는 그 부분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그냥 변호사법 위반으로 왜 LH가 손을 못 대게 했느냐 예. 여기에 대한 로비 의혹만 가지고 있어 사실은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예. 그때 당시에 남욱 변호사에게 기소를 그렇게 딱 한 포인트 변호사법 위반으로 예.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이라면서 한 포인트 기소하게끔 만든 거. 이게 오히려 검찰이 남욱을 봐주기 위해서 대장동에 있었던 대출을 의혹을 가리기 위해서 일부러 꼼수 부린 거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제가 지사도 아마 그 부분 지적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네. 제가 직접적으로 들여다볼 기회가 없고 남욱 변호사를 취재를 못 해봤기 때문에 놔두고요. 네네. 이 상황이 왜 나오는지, 왜 그 부분이 중요한지 네네. 그걸 자세하게 좀 설명을 네네. 해드릴게요. 자, 아시는 것처럼 대장동 사건은
아주 멀리는 2004, 5년 혹은 네. 200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당선 전부터였어요. 네. 원래 아시는 것처럼 LH가 공영 개발하려다가 국민의힘 계열 쪽, 그 당시에 뭐 새누리당인지 한나라당인지 이쪽에서 네. 계속 공격을 해서 공영 개발 못하고 민간 개발로 추진이 됐죠. 네. 근데 그거를 또 계속 못하도록 방해를 한 3년 하잖아요. 네. 자, 그런데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이 이루어지고 난 이 시점을 전후해서 지금 말씀하신 초기 대장동 개발 주요 인사들이 부산저축은행에서 1,800억가량의 자금을 끌어와서 민간으로 토지 수용 작업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때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터져요. 네. 그때 변호인이 바로 박영수 특검이에요. 그리고 수사팀장, 수사검사가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 후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뭐가 이때 감춰준 거 대장동 아니냐. 관련해서 이미 이상한 자금 흐름을 확인을 한 거예요. 음. 그런데 그 둘이 이 사건을 축소해서 덮었다. 이게 지금 요지거든요.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김만배 씨는 뭘 했냐. 그 둘 사이에 연결고리를 하고 메신저로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네. 이걸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초기 대장동 개발 주요 인사들이 정리가 됩니다. 수원지검이 나서가지고. 네. 이 대목도 되게 좀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 이 사건을 수원지검이 나서서 정리를 하지?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2008년부터 준비해온 초기 투자자들 중에 일부 인사들이 구속되거나 네. 사업을 포기하고 자취를 감춰버려요. 그리고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대통령이 바뀌면서 네. 대장동에 다른 손이 개입을 했고 저는 사실은 그 손이 그분 내지는 몸통이라고 지금 봅니다. 다른 손이 개입한 그러면 그 손. 그렇죠. 이때 그 다른 손이 개입할 수 있도록 상황을 정리해주고 네. 이후에 관리해준 이들이 누군가 네. 대부분 검찰 출신 인사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박상도의 50억 또는 뭐 박영수 특검의 100억설 이런 것들이 불법적으로 포상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게 대부분 다 네네. 지금 국민의힘 계열 사람들이에요. 박수영 의원이 50억 클럽이라고 발표한 것에도 보면 다 국민의힘 네, 관련된 네. 사람들이고 박근혜 임명한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 사건을 네. 화천대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이 사건은 누가 돈을 모아왔는가. 오늘 제가 국감 때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따져볼 건데요. 누가 돈을 모아왔는가? 네. 예, 그리고 그 돈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은 누구인가? 그 얘기를 그 돈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못 들어갔는가? 먹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그 사람들이 지금 그분이고 그 사람들이 몸통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몸통이다. 네. 예. 민간 쪽의 이익 배분 과정에 당시 성남시장은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되는 구조예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일단 방어와 공격을 섞어서 하시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만약에 제가 뭐 민주당 쪽이거나 이재명 후보 측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죠. 당연히 이제 사건에서 2014년, 13년도에 갑자기 검찰이 왜 개입하게 됐느냐. 검찰이 예. 개입하게 되면서 본질은 놔두고 왜 쓸데없기 없는 변호사법 위반만 건드렸느냐. 세 번째, 그렇게 한번 싹쓸이가 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남은 사람들의 그 상황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검찰 라인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몇몇 특수한 사람들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을 움직인 게 솔직히 누구겠느냐?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 그래서, 들어간 국민의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그 돈은 누구한테 최종적으로 가느냐? 이런 식으로 좀 프레임을 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경찰청 국감에서는 네. 그걸 좀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왜 돈의 흐름, 돈의 흐름. 을 추적하지 않냐. 네네. 그리고 그 돈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네. 그 몸통을 찾겠다고 그러면 거기를 찾아야지. 네. 왜 엉뚱한 데다 지금 수사에 초점을 맞추냐. 알겠습니다. 검찰은 또 왜 그러는 거냐. 네. 그런 걸 좀 따져봐야죠.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국회에서 지금 아마 그런 걸 많이 따져볼 겁니다. 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있을 국감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들어보니까는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매우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민영배 의원 지지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자, 국민의힘에서 국감에서 자료 핑계만 대는 거 보면 그동안 얼마나 근거 없이 억지 주장만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BLSY님 그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엉겅키님, 자, 그나물에 그 밥들인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양배 위원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이따가 또 활약 나중에 좀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저보고 제가 아까 아침에 하면서 얼굴이 너무 빵빵해가지고 어제 삼겹살 먹은 거 후회한다. 너무 시골 아줌마 같이 보이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시골 아줌마 욕하지 마세요. 욕하는 거 아닙니다. 호빵이 더 어울려요. 막 이런 얘기 지금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죄송하고요.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다음 순서 기다려주세요.